네,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식스센스 공략주 시간입니다. 이런 시작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한 주 시작 월요일부터 우리는 또 시장이 혼조세지만 우리는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. 저희가 한 달도 안 돼서 포스코 케미칼이 20%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고 SBB테크는 한 달 만에 25% 넘는 수익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고요. 보유자분들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 리뷰를 한번 해드릴까요? 네, 첫 번째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. 오늘도 LNF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시피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LN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,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오히려 움직임이 없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했지만 오늘 또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. 이렇듯이 어느 정도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잘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오늘은 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계속 좀 홀딩 전략 대응이 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포스코 케미칼 한 달도 안 돼서 20% 수익을 냈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 종목은 SBB테크 일주일 만에 25% 와우 수익입니다, 매니저님. 네, SBB테크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좀 감속기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.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지는 못했어요. 오늘 오히려 SPG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SBB테크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었죠. 어떻게 보면 좀 두 종목이 지금 현재 뭐라 해야 되나 좀 약간 시속 게임처럼 한 종목이 움직이면 한 종목이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하지만 두 종목이 지금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감속기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지금 당장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만약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같이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좀 홀딩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. 같은 감속기 종목인 SBB테크도 SPG처럼 함께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. SBB테크까지 리뷰를 들어봤고요. 오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또 공략주 챙겨오셨습니다. 오늘 종목은 얼마나 점수를 받았을지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죠. 오늘은 뭔가 너무 날씬한데요, 매니저님? 네. 재무 이점은 처음 봤어요. 네. 재무 상태가 좀 좋지는 못해요. 네, 좋지는 못한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재무라든가 모든 게 수급이 완벽해야지만 주가가 꼭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남들이 안 볼 때,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떻게 지금 현재 좀 약간 연날리는 연 모양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. 연이 날아간다라고. 그렇죠. 네. 연처럼 좀 잘 날아가주길 한번 좀 기대하면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. 네, 제가 좀 날씬하다고 의문을 가졌지만 그만큼 가벼운 또 종목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렇다면 얼마나 또 초기 오셨길래 또 궁금합니다. 네, 자, 2차 전지. 네, 2차 전지가 여전히 또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시나요? 네, 2차 전지가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핵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. LG엔솔도 지금 7조 원 넘게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지금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LFP 배터리 얘기 나왔다가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왔다가 무수하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좀 뜨겁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기관 투자자들이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또 차익 매도 물량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순환매 차원에서 보게 되자면 아직도 제대로 된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이 하나의 또 2차 전지의 또 단기적인 관점도 좋겠지만 좀 롱런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. 네, 2차 전지 급등한 종목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좀 수급이 옮겨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해 오셨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가 앞으로도 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멘텀을 보면서 체크해 보죠.
네, 지금 모멘텀 보시면은 네. 자,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해서 네. 뭐 동사는 장비 쪽입니다. 장비 쪽이다 보니까 뭐 각형, 원형, 파우치형을 통해서 자동화 설비를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대략 뭐 최소한 연간 13%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00%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다는 거죠.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2년보다는 올해가 또 100%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예측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,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7,500억의 좀 매출이 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. 자, 동사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적자를 보여주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, 좀 실질적인 어떤 분위기를 반전을 해보려는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. 올해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인해서, 설비 투자를 인해서 동사 또한 많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사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. 2차 전지가 앞으로 성장할 거에 대해서는 좀 자명한 사실이죠. 그 안에서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, 개별적인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브리티시 볼트의 파산은 전화 위복이다. 브리티시 볼트면 뭔가 영국 쪽 기업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오늘 좀 말씀드릴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채팅창에 답을 맞추실 것 같은데. 네. 네. 브리티시 볼트 같은 경우는 실제 영국에 있는 회사였고요. 영국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정도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네. 실제 이제 2차 전지 공장을 만들다가 스탑이 됐습니다. 파산을 한 거죠. 아무래도 2차 전지를 하기에는 좀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장벽들에 있다 보니까 그 일이 추진이 되지 못했던 부분인데,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,200억 가량을 수주 물량을 좀 받아놨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좀 사라졌다는 거죠.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물건이 납품된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 브리티시 볼트가 아니다 하더라도,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게 되면 노르웨이 있는 지금 현재 파트너십을 가지고 1조 원 규모의 지금 장비를 또 파트너십으로 좀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조금씩 조인이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고, 여기에다가 조인트 벤처 회사들의 실적도 장비 주문 또한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관점입니다.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, 지금 폐배터리 쪽이라든가 NFP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자이글이라든가 이지라든가 좀 NFP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N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.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 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CATL이라든가 좀 기술력은 아직까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워낙 우리나라 또 빠르게 기술을 좀 따라잡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라인업을 보게 되면 3원계 배터리 쪽도 있고 폐배터리 쪽도 있고 이렇게 LFP 배터리 쪽도 있고,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종류가 많아진다는 거죠. 설비를 좀 갖춰야 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 또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,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설비 수주 물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차 전지 안에서 장비주를 봐야 된다. 그 안에서 요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의 공략주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.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. 네, 오늘은 하나기술 보고 계십니다.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는 많이 급등하지 못했어요. 그만큼 또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하나기술이 최근 들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네.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. 하나기술에 대해서는 좀 차트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,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로 목표가는 일단 좀 10만 원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매수가는 6만 5천 원, 그리고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매수가가 65,000원에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. 손절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우리 매니저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뒤에 5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튜브에서 박수범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